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Welcome to the best podcast. Knowledge is power. 네, 아임슨 10 웬스데이 대전 이번 주는 미술 감상 시간입니다. 네, 미술가 강혁 작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종합방송인 대전 참여대 시민연대 김상기 팀장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두 분만 와 하는 것 같아요. 네. 지난번에 우리가 두 차례에 걸쳐가지고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이었죠. 그 꽃피는 아몬드 나무 네. 그리고 별이 빛나는 밤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번 주에는 다른 작가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피카소에 대한 이야기를 해준다고요. 네, 파블로 피카소 정말로 유명한 화가죠, 그죠? 네, 김상기 팀장 혹시 피카소가 어느 나라 출신인지 아세요? 스페인요. 오. 왜 하냐면요. 네. 그 영어 교과서에 이 피카소 얘기가 본문에 있었거든요. 제가 몇 학년 때? 중학생입니다. 아, 중학생 때? 네, 기억을 하고 있어요. 또 기억하는 거 뭐 있어요, 그러면은? 뭐 계속 저기 당원이었다는 걸 기억하고 있죠. 무슨 당원? 공산당원.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질문입니다. 예. 피카소는 원래 프랑스 출신이었다를 영어로 어떻게 본문에 나와 있었어요? 아니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그럼 무슨 내용이에요? 공산당 얘기였던 것 같아요. 공산당원이었다 영어로 어떻게 해요? 피카소는 공산당원이었다. 아 영어로요? 영어 본문에 아니 나왔다며. 피카소는 영어를 안 썼다니까요. 아니 영어 교과서 본문에 나왔다며 그 이야기가. 아니, 그렇게 알고 있을 것 같으면 제가 여기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 플레임 혹시 들어보셨나요? 피카소 플레임 굉장히 길거든요. 저는 파블로, 루이스, 피카소로 알고 있었는데 뭐 더 있을 것 같기도 강현 하고. 작가님 혹시 예. 저는 파블로 프란시스코 피카소로 알고 있는데요. 이 피카소 플레임이요. 놀라지 마십시오. 파블로 디에고 호세 프란시스코 데 파울라 후안 네포무세노 마리아 데로스 레메디우스 크리스피아니오 데라스탄타시마 트리니다드 루이스 이 피카소래요. 네. 상당히 길죠. 네. 이게 그 네. 조상님들의 성을 다 갖다 붙인 거 있잖아요. 우리 왜 엄마 성, 아빠 성 같이 쓰시는 분들처럼 그게 여러 개가 겹쳐서 그랬다는데 조상이 많지는 않았네요. 근데 이 피카소는 그 또 공교롭게도 어머님 성을 따랐다고 하더라고요. 아버님 성이 아니고 어머님 성이었대요. 처음에는 아버지 성을 따랐는데 본인이 바꾼 것 같아요. 뭐 그랬다고 예. 하는데 어쨌든 이 피카소 근데 굉장히 천재였다면서요, 어렸을 때부터. 예, 천재이기도 했고 또 다재다능하기도 했고 체구는 좀 작지만 그런 어떤 끈기와 인내심이 엄청나게 집중력이 높아서 어릴 때부터 대생력이라든지 있는 걸 그대로 어떻게 보면 모사하는 능력이 뛰어났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생각하는 피카소 그림은 좀 약간 기괴하고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추상적이고 이런 느낌들이 많은 것 같은데 사실 어렸을 때나 초창기 때 보면은 피카소가 얼마나 정교한 묘사들을 잘 해냈는지를 알 수 있다고 네네. 하더라고요. 네, 저도 미술관 가서 그 파리에 보면 오늘 제가 프랑스 국기의 옷을 입고 왔는데요. 네, 파리에 가면 그 마레지구라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인사동 같은 그런 골목이 있어요. 거기에 아주 크게 피카소 미술관이 있어요. 물론 이제 스페인에도 피카소 미술관이 있는데요. 파리에 가면은 피카소 미술관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피카소의 청년기부터 그렸던 그림들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대생력이 형태력이 정말로 살아 움직이는 그 말탄 소년인가 그 그림을 보더라도 그게 10대 때 그렸던 그림이에요. 주변 사람들한테 그걸 어떻게 보면 각광받는 화가로서 충분한 기질이 있다, 자질이 보인다 그런 평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피카소 프랑스 파리에 마레라는 네네. 동네가 있다고 하셨는데 네네. 작가님 좋아하시는 곳인가요? 네, 제가 좋아합니다. 프랑스는 다 좋아하시는 것 아니, 같아요. 물랑 루즈 더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모르겠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 피카소 그림이 되게 어려워요.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뭔가 뒤죽박죽되어 있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이제 일종의 그 뭐 입체파라고 하는 거죠. 네, 뭐 많이 들어보셨죠? 학교 다닐 때 우리가 무슨 입체파는 있을 수 있죠. 네. 네.
오늘 컨디션이 좋으신가 봐요, 피디님. 네, 오늘 아주 심각한 그림을 하기 전에 서로 이렇게 유쾌하게 웃고 시작하는데요. 참 입체파라는 그런 파가 어떻게 보면 어떤 주의, 어떤 유행 이런 파리에서 일어난 미술 운동입니다. 뭐 피카소로 시작한 건 아니지만 네. 시작 자체가 이제 파리에서 그 인상파 이후로 후기 인상파 그 이후로 어떻게 보면은 더 입체적으로 그림을 평면 안에 구현해 낼까 고민한 끝에 그러면은 우리가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을 한 화면에다 다 그려 넣자. 그러면 더 그게 사실적인 표현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시작된 어떻게 보면 미술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입체라고 하니까 3D를 2D화 시킨다 뭐. 그렇죠. 3D를 다 이렇게 조각조각 내서 그렇죠. 2D에다가 구현을 한다 뭐 이렇게 그렇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거를 원근법이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무시하고 어떻게 보면 평면도로 그 입체를 표현하겠다. 이해가 그게 되네요. 입체파입니다. 네. 그런데 요즘 봐도 어려워요. 피카소 그림 사실은 이야기가. 근데 그 당시 분들은 더 많이 어려워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쇼킹했죠. 왜냐하면 있는 그대로 그려내는 것이 더 사실적으로 표현을 된다고 생각했지만 발상의 전환인 것 같아요. 사실이라는 것 자체가 그림을 그대로 그려낸다고 해서 사실이 아니라는 거를 피카소는 어떻게 보면은 그거를 알았고 새로운 정의를 내리고 싶었던 거죠. 당대 사람들한테도 인정을 받았나요? 그래서 피카소는 당대에는 인정을 못 받았지만 조금씩 자기의 어떤 PR 능력이랄까 그것이 어마어마했답니다. 그래서 말빨이라고 하죠. 이 미술은. 그래서 이 말빨과 그리고 또 다들 아시죠? 피카소의 부인이 몇 분이신지. 몰라요. 제가 공식적으로 알기로는 9분의 부인을 둔 바람기도 다분하고 바람기가 다분한 사람들이 보통 이 말빨이 딱 피카소 보더라도 그렇게 잘생긴 얼굴은 아니잖아요. 대머리에다가. 그렇죠. 예. 네? 공통점이 있네요. 강민 네. 작가님하고. 어떤 부분이요? 네? 아니 어디가? 인물 좋고 말빨 좋고 저는 바람기는 이제- 잘 네. 모르겠고 네. 저는 일단 한 분 지나갔습니다. 제가 8분 남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 피카소가 그림만 그린 줄 아는데 조각가로도 유명하더라고요. 조각 작품도 700점, 그러니까 몇백 점을 남겨놓고 이제 유명을 달려있죠. 근데 그렇죠. 우리가 사실은 오늘 이제 피카소 작품을 강민 작가님이 고르시면서 앞에서 농담도 많이 했지만 사실 좀 무거운 그림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한국에서의 학살이라는 작품을 좀 이렇게 소개해 준다고 했습니다. 네. 좀 생소하시죠. 피카소가 한국에 있는 풍경을 그렸다. 근데 그 그림이 진짜 피카소가 그린 그림이다. 한국에 오셨어요 그러면은? 아니요, 온 기억은 없어요. 본인 기억이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런 기록이 없다고. 아,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죠. 기록이 없다고. 예. 어쨌든 한국을 소재로 그렸는데 그게 또 학살인 거예요? 1951년도에 그렸다는 거를 가지고 볼 때 한국 전쟁을 그렸다. 그리고 제목 자체도 코리아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 얘기는 그때 당시 피카소가 프랑스에 있었지만은 어떤 뉴스나 이런 어떤 소식을 듣고 한국에서 좀 6.25 전쟁이라는 큰 이념 전쟁, 어떻게 보면 이데올로기 전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이게 한국에서의 학살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조선에서의 학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북한과 조선으로 그러니까 북한이나 조선이라고 이렇게 쓰잖아요. 우리는 북한이라 부르고 그 북한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북한의 입장에서 피카소가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정진호 PD님이 잘 아시는 데일리 워커 그 내용에 이제 이 학살 내용이 있는 거거든요. 그냥 공산당원이었거든요. 피카소가. 앨런 위닝턴도 공산당원. 예, 그렇죠. 그러니까 기간지거든요. 영국 공산당 기간지기 때문에 거기서 나왔던 기사를 가지고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50년에 우리가 이제 북한까지 올라가잖아요. 한국 전쟁 당시에. 근데 이제 중국군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제 후퇴하죠. 그러면서 이제 발생됐던 그 이전도 있었긴 하지만 양민 학살들이 많았는데 그게 이제 데일리 워커나 공산당 기간지에서 기사가 났고 그걸 통해서 피카소가 들었고 그림을 그린 겁니다. 이게 원제목을 보니까 메사크 엉 꼬헤, 그러니까 꼬헤가
코리아거든요. 우리말로 하면. 그러니까 그 코리아가 지금 우리 예. 김상기 팀장이 조선이라는 거죠. 대로라면은 근데 뭐 누가 학살 주체가 누군지 그러니까 장소는 황해도 신천군 일대 예, 민간인 예. 학살이라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미군이나 아니면은 대한민국 군인에 의한 학살인 건지 네. 아니면은 중공군이나 북한군, 소련군에 의한 그 학살인 건지는 분명치 않다 뭐 이렇게 나오는 것 예, 같더라고요. 분명치 않은데 피카소는 미군이 했다라고 가정하에 그러니까 본인이 왜냐면 그렇게 인식하고 그림을 공산당원이었으니까. 네, 그렇게 그렸다고 전 보여집니다. 그렇게 그렇게 생각한다는 북한 얘기인 얘기가 거죠? 지금 그 미군에 의해서 양민 학살이 있었다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물론 확인된 바는 없어요. 근데 이제 그 피카소는 그걸 인지하고 그림을 그린 겁니다. 네. 이 그림은 또 브루스 커밍스라는 그 학자가 쓴 책 한국 전쟁의 기원 네. 그 표지에도 이렇게 실리기도 했는데 그럼 작가님 이 그림 좀 자세히 설명해 줘 보실까요? 네, 뭐 미군이 뭐 학살을 가행했다 이렇게 또 보셨다고 아니요, 하셨지만, 그렇게 안 봐요. 네, 저는 확인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피카소가 그림을 그릴 때는 미군에 의해서 학살이 있었다 인지했을 거예요. 근데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은 뭐 성조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중공군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이게 군인인지 옛날에 어떤 봉건 시대 때 어떻게 보면은 그런 투구나 네, 갑옷을 갑옷 입은 같은, 네. 기사의 느낌이 예, 나죠. 기사의 느낌이 나고 특히나 저쪽에 가장 그 끝 쪽에 있는 그 어떻게 보면 군인은 진짜 기사 같은 자태를 칼을 들고 있네요. 예, 자태를 뽐내고 총의 있죠. 느낌도 있긴 해요. 예. 아니 제일 오른쪽 끝에 아, 있는 오른쪽은. 분은 네네. 칼을 네. 들고 있어요. 그리고 딱 정확하게 반을 나눠 가지고 또 왼쪽은 어떻게 보면 사회 약자들을 지금 아이와 일반 양민이죠. 예. 예, 아이들과 여성과 아이와 임신부. 예. 그리고 또 꼬맹이들도 이렇게 각자 달라요. 어떤 아이는 엄마를 이렇게 손으로 여기 뭐 엄마한테 가서 무섭다는 표정을 짓고 있고 한 아이는 엄마가 보지 못하게끔 눈을 이렇게 가리는 뒤에 숨어서 한 아이는 이게 무슨 상황인지도 모르는 아주 정말 어린 아이는 흑장난을 하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요. 북한의 주장에 의하면 그러니까 미군이 학살을 했고 엄마와 아기를 떨어뜨려 놓고 학살했다라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그림에 그런 내용들이 좀 담겨 있는 듯한 느낌이 나는 거죠. 색감을 또 얘기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죠. 우리가 피카소의 그림들을 보면 좀 알록달록 원색 위주로 좀 화려하게 그린 그림들이 많은데요. 혹시 뭐 게르니카 그림 혹시 아시나요? 네, 이거는 스페인에서 있었던 내전에서 네네. 있었던 거를 피카소가 그린 거였죠. 네. 둘 다 그림의 공통점은 이제 전쟁을 그렸다라는 네. 건데요. 그만큼 피카소가 전쟁에 대해서의 어떤 관심이라기보다는 그 인권에 대한 관심이었던 것 같아요. 게르니카도 우는 아이, 뭐 울부짖는 말, 뭐 이렇게 또 빛, 뭐 이런 것들을 표현했거든요. 근데 그 그림은 아까 설명했듯이 입체파라는 형식을 가지고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그것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얼핏 보면은 그냥 화면 구성처럼 보이지만 이 한국에서의 학살은 정말 사실적으로 사실보다 더 사실적인 어떤 울부짖는 표정이라든지 공격적인 총구를 겨누는 그런 총의 어떤 임팩트라든지 이런 것이 그림의 중앙에 무수히 많은 총구를 표현함으로써 그때 당시의 그 공포감을 그때 당시의 어두운 그 사회적인 톤을 또 회색 톤으로서 보여줌으로써 딱 이분법적으로 진영 자체를 나눠서 이데올로기의 어떤 표현도 숨겨져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림 가운데 보이는 네. 뭐예요? 갈색 같이 검정색 같이 그건 뭔가요? 산 아닙니까? 저는 아까 전에 신천이라는 그런 황해도 지역을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 지역의 어떤 풍경을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숨은 이야기지만 제가 신천강씨입니다. 네. 황해도 신천강씨여서 강씨가 이제 진주강씨가 있고 신천강씨가 있는데요. 강씨 중에 100명 중에 1명이 신천강씨고 중국강씨인데 이제 북한강씨죠. 그리고 이제 남한강씨는 99명이 이제 진주강씨를 쓰고 있습니다. 제 어떻게 보면 선주의 고향을 네, 표현한
하지만 아픈 또 그런 역사의 흔적이 있는 황해도 신천 그리고 게르니카라는 것이 스페인의 지역 이름이잖아요. 네. 엄청난 폭격이 있었던 그런 또 아픔의 역사를 피카소는 표현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게르니카 그림에는 스페인이 피카소한테 의뢰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 알겠어요. 그거는 왜 근데 이 그림을 선택을 하신 거죠 오늘? 이 그림 자체가 이제 6.25라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7월 말 정도 됐으니까 한 달 전 이야기도 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또 잊혀져 가는 역사의 한 페이지들이 또 시대에 따라서 왜곡되거나 또 어떻게 보면은 또 이렇게 또 강조되고 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 그림을 선택한 이유는 요즘에 어떤 한국 전쟁하고 다르게 또 학살이라는 어떤 인권에 대한 문제들도 많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지역에 있는 곳이 또 대전이지 않겠습니까? 뭐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대전에도 학살에 또 6.25 전쟁에 의해서 학살의 현장이 고스란히 지금 여러 가지 유가족들이 슬픔을 같이 하고 있죠. 정PD님 잘 아시죠? 예. 네. 그래요. 그 시즌 10의 오늘이 마지막 방송인데 아마 작가님이 그래가지고 더 이 그림을 선택하시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데이빗 밀러 박사가요 이 그림을 좀 대전에서 그 한국전쟁 70주년 기념으로 이제 골룡골 그 있는 곳에서 좀 특별히 전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현재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고 하니까 꼭 성사됐으면 좋겠네요. 좋겠네요. 성사돼서 예. 많은 시민들이 좀 이 그림도 함께 보시면서 이 민간인 학살 이 이념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작가님 말씀하신 대로 인권의 문제인 것 같고요. 다시는 이 땅에 그런 전쟁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들이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좀 동시에 생각해 보게 되네요. 네, 오늘은 이번 주 엔스테이 대전 미술의 전당 시간에서는요 강혁 작가와 함께 천재화가 피카소와 그가 그린 전쟁 탐상을 담은 그 한국에서의 학살 그리고 게르니카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김상기 팀장님 어떠셨나요? 네, 뭐 조선에서의 학살이든 한국에서의 학살이든 저 그림이 그동안 한국에서는 금기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시도 할 수 없고요, 얘기할 수도 없었어요. 근데 그게 풀렸는 게, 그러니까 전시가 됐던 해가 1980년이었습니다. 한국의 그 학살이라는 이 그림이 전시가 됐는데, 근데 그 당시에는 광주에서 또 다른 학살이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학살이라고 얘기하는 지금 말씀하셨던 인권이나 사람 존중에 대한 내용들이 좀 더 이 지역에 또 우리나라에 또 세계적으로 좀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작가님 이제 우리 시즌 10에서 세 가지 작품을 소개해 주셨어요. 시즌 11에서도 계속 소개해 주실 수 있죠? 네, 이제 피카소의 여러분들이 피카소라는 사람은 알지만 아마 한국을 배경으로 그림을 그린 작품은 아마 처음 요번 통해서 알게 되셨을 겁니다. 다음 시간은 이제 피카소의 어떤 대중적으로 우리가 많이 아는 그림들을 한번 조금씩 짚어보면서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아주 훌륭한 작품에 대해서 알려주신 강혁 작가 그리고 열심히 또 첨언해주신 대전 참여자 70년대 김상희 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진호 PD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